네, 들으신 것처럼 자,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메시지인데, 자, 메시지 뭐 주고받은 시점이나 맥락은 뭐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오빠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김 여사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이 오빠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은 오빠를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거 김 여사 친오빠를 지칭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자, 실제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는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일단 이제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 부부하고 무슨 관계냐, 네. 또 실제로 뭐 국정에 관여를 했느냐, 공천 개입을 했느냐, 아니면 이제 경선 관여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사실은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명태균 씨의 카톡이 공개되면서 폭로와 카톡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빠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모든 것이 블랙홀이 오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오빠라는 사람이 누구이냐, 친오빠냐, 아니면 대통령이냐. 네.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친오빠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친오빠가 워낙 명태균 씨가 허풍을 떠니까 이제 그런 사람 만나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주위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 부분만 딱 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준석 의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 대표. 그러면 그 맥락에 보면 저 카톡에 친오빠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입장에서 아니라고 하지만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건 대통령을 좀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대통령을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사적인 대화를 할지라도 그 내용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철없이 떠든다랄지, 지가라는 얘기 나오고,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설사 명태균 씨를 달래기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예. 이 오빠가 윤 대통령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뭐 친오빠냐 아니냐,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실은 친오빠라고 얘기했지만 또 명태균은 친오빠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대통령이라고 그렇습니다. 또 얘기를 하고 있단 왔다 말이에요.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계속 공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김상일 대변인. 네. 뭐 저희가 매일같이 요새 이 명태균 씨가 도대체 누구냐, 허풍쟁이냐, 맞는 말이냐 계속 얘기하다가 카톡 얘기까지 왔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언론사한테는 김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다른 기자한테는 그냥 윤 대통령이라고 해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이 누굽니까, 오빠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자, 국민 인식은요. 이 얘기를 딱 듣고 이거는 대통령이시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전 많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느껴졌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죠? 가장 잃을 게 많은 곳이 어디죠? 대통령과 네. 대통령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빠르게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빠르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그건 뭐냐?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대통령실 취재가 안 되니까 명태균 씨만 취재를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만 취재해가지고 이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지금 자기가 먼저 이걸 해소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그러면 명태균 씨에 대한 피해, 대통령실에 대한 피해, 이거 어느 쪽이 급한 거죠? 대통령실이 급한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대통령을 통해서 사실상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공천 개입으로부터 불거진 거잖아요. 공천 개입은 두 가지 사안입니다. 총선과 재보궐. 지금 여당에서는 패널들이 나와서 총선 개입은 없었다는 얘기만 해요. 총선 개입의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보궐 얘기는 못 해요. 그러면 재보궐 개입은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에게는 재보궐 공천은 확실히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게 맞겠네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왜 못 끊죠? 대통령실이? 예? 구체적인 카톡 내용을 찾아서라도 포렌식을 해서라도 끊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뭔가
꼴리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어쨌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서 끊어버리면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은 뭐 법적 대응 검토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톤을 통화했다. 이런 사실에 터무니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명확하게 뭐 김상일 대변인 말씀처럼 해설해버린다면 털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 이제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 다음 단계는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통령 관련되면 이건 일파만파 더 파장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처음에 명태균 씨 이제 허풍, 오세훈도 만들고 이준석도 만들고 뭐 대통령 만들기 쉽다. 이건 허풍이죠. 뭐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허풍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하고 어떤 관계였느냐. 그럼 매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건 어렵지 않아요. 확인하는데. 왜냐하면 통화 내역조에 보면 다 아는 건데 또 저기에 보면 스피커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사적인 대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내용을 보면 사적인 대화로 보입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공적인 대화도 한번 내가 계속 퍼 날라볼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지금 나온 카톡은 시작이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계속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카톡 이런 것들이 계속 또 나올 수 있으면 뭐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그 대통령실의 대응 방법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당당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정면 돌파를 하겠는데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못 하다 보니까 뭔가 폭로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하는데 그 찔끔찔끔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명태균 씨가 근거를 가지고 또 아니다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명태균이라는 늪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이 불과한 거고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충격적이 나올 것인지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어쨌든 이 뭐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오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는 분들은 친오빠가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 김건희 여사 카톡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오빠가 맞다는 의견도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 씨가 이런 어제 뭐 공개했던 그런 카톡 캡처본 이런 것들이 2,000장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추가 폭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인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 번 경고했어요. 내 가족은 건들지 마라. 제가 있으면 죄를 받으면 되죠. 그리고 다 깔아. 그럼 가져야죠. 그 지가 한번 감당해보지. 자료정리 싹 해야 돼요. 자료정리 해갖고. 내가 매일 터져줄게요. 매일. 예.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명 씨가 이런 이유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속 뭐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폭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김상일 부대변인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최고 때문에 내가 계속 폭로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를 고리로 여권 전체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게 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을 좀 보호하려는 거 그렇죠. 차원입니까?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나하고 보조를 맞춰야지 나를 사기꾼으로 몰고 허풍쟁이로 몰아서 당신들만 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네. 그렇게 추론이 돼요. 근데 좀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두 글자를 굉장히 의미심장한 두 글자를 말씀하셨어요. 당당. 네. 당당하지가 못해요.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되는 사안이 일어나면은요, 적어도 국민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책임 있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재원 어제 고발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어? 오늘 당장 한다며. 못 하잖아. 오세훈 시장 공소장 써놨다고 했는데 왜 써놓기만 해? 접수시켜야지. 왜 접수시킨다는 말은 못하고 써놨다고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나를 더 협박하지 마.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명태균이라는 한 사람, 일개 개인입니다.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권력이 무서워서 그 사람에게 동조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도 이렇게 온 나라의 가장 최고 권력이 벌벌 떨어야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이 현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는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이 올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은 거예요. 빠르게 해소를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김광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두 글자 당당해야 한다. 당당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줘야 된다. 당당한 모습으로 안 비춰지면 현 정권은 앞으로도 아무 일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명태균 씨 때문에 뭐 계속 공격이 이어지면 또 폭로가 이어져서 여건이 정말 대혼란에 빠지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도 어제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뭐라고 제가 좀 편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재보선 날인데 뒤에서 뭐 말씀하겠지만요. 가장 답답한 사람 중에 한 명도 아마 한동훈 대표일 텐데 김광삼 변호사님. 또 표정에서도 좀 답답함이 좀 느껴집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아마 한동훈 대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는지 네. 뭐 아저씨라고 부르는지 총장님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어떤 한마디를 던지면 이건 엄청 일파만파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빠라고 부른 적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명태균 말에 완전히 신뢰가 가버리는 네. 거고 또 뭐 그렇게 아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또 명태균 말이 다 거짓말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당시 이제 판단을 해서 뭐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사실 지금 명태균 어떻게 보면 게이트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재원아, 김재원 최고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새치어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명태균 씨가 SNS에 올린 그렇죠. 글이죠. 이건 망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대화의 어떤 그 카톡 내용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건 대통령 부부와 관계이기 때문에 사적 공적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발표될수록 대통령실은 궁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명태균이라는 이런 정치 브로커가 잡고 흔드는 거고 여권은 완전히 자기 손바닥에 놓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런 웃기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피해는 사실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부는 당사자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정말 잘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짧게 하나만. 네, 그런데 여권이랄지 뭐 한동훈 대표 이런 사람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그 쓰나미에 의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장일 대변인 이게 듣고 한번 바로 얘기 시작할 텐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서울시 행안위 국감에서도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집중 난타가 이어졌는데 이 얘기 듣고 김상일 대변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국정감사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은 시장님 아니다. 그거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죠.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명태균 씨는 시장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관련해서 협박까지 하고 계신데 고발장 제출하실 겁니까? 예, 하여튼 뭐 앞으로 하는 걸 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네, 김상일 대변인 이 네. 모습까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세훈 시장 얘기하기 전에 네. 좀 아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그 카톡 내용 관련해서 짧게 하나 말씀드릴 게 명태균 씨가 모 방송사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김종인 대표가 연기만 잘하라고 한 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게 저로부터 나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전화 가서 지금 우리 오빠 상태가 어떤가요? 라고 물어서 제가 연출도 필요하고 거기에 시나리오 쓰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나리오는 내가 써줄 테니까 연기만 잘하라고 하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무의식 중에 명태균 씨가 뭐라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가 자기한테 우리 오빠 상태가 어때요? 라고 물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본인은 계속해서 우리 오빠라는 표현을 들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소장을 써놨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하는 걸 봐서요. 이것도 뭐냐? 상대를 압박하거나 우호적인 표현을 보내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아무 얘기 안 하면 별로 여기 끼고 싶지 않아. 참전하고 싶지 않아. 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또 뭔가 좀 당당하지 못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 분 말씀 들어도 오빠가 누구를 지지하는 건지 사실 뭐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고